안녕하세요. 사랑타령입니다. 아내와 필리핀에서 연애를 할 때 유난히 추위와 더위를 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이고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자라왔는데도 더위를 많이 타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이 있는 곳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버스도 에어컨이 없는 것만 타고 에어컨이 있는 쇼핑몰의 실내나 식당에 들어가면 피부가 닭살처럼 돋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곤 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만 살아왔던 저로서는 처음에는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차차 익숙해지려니 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창 겨울이었던 12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온 아내에게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해프닝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밝은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피부 필링을 많이 하는데 건조한 한국의 겨울 날씨에 기초 화장도 없이 필리핀의 필링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변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서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발라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행여 낯선 환경에 지쳤을까봐 영양제와 수액을 맞고 주사실에서 나오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안기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안기려고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곤 해서 그날도 장난치는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침대에 눕히고 말을 걸고 몸을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자는 것처럼 호흡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깨어나지 않아 다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확인 후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는 저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감각이 특히 예민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의 몇 배로 느껴 그것이 지나치면 실신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난히 추위와 더위를 잘 타고 예민했던 아내가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왜 갑자기 잠이 들고 1시간이 넘도록 깨어나지 않는 것인지 저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마냥 두렵기만 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우려준이 아내의 급소를 자극하며 깨워보려 했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자 다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힘겨웠던 장거리 연애와 더 힘겨웠던 결혼, 그토록 애끓게 그리워하다가 이제 겨우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2주 만에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는 그녀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원인 모르게 숨이 막히다가 한 번씩 정신을 잃는다고 했고 연애 중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당시 아내와 함께 했던 친구가 저랑 통화하며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가 그냥 자는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눈앞에서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 아닐 거라고 그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깨어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눈앞에서 깨어나질 않는 그녀를 보니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은 후 다행히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지 하루가 지나도록 입원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고 일단 정신이 든 아내의 검사는 외래로 받아도 될 것 같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소에 잠을 잘 때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제 잠을 깨우는 게 보통이었는데 너무 얌전하게 자는 게 이상해 혹시나 해서 살펴보고 깨워보려 해도 잠에서 깨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흔드는 것 같아서 깨어보면 아내는 정신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았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아 확정된 질병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정신을 잃으면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희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고대하던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다시 정신을 잃었고 여전히 쓰러지면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태중의 아이는 몸부림을 치고 행여 아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임신 중이라 할 수 있는 치료도 복용할 수 있는 약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행여 생길 문제를 대비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출산 중 쇼크로 기절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던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정신을 잃기 전 증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입술이 마르고 숨을 쉬기 어렵다는 것을 듣고 동네 한의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5대째 한의사를 하고 있다는 왠지 믿음이 가는 곳이었는데 진맥을 짚고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순환계통 문제라고 임산부에게도 처방할 수 있는 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침을 놓았는데 금세 말랐던 입술이 촉촉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침을 맞으러 다니고 나서 아내는 숨쉬기가 편해지고 입술이 마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후 한동안 정신을 잃는 일도 없어졌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숨이 가빠와서 자제를 하는 편이고 근육이완을 위해 물을 많이 섭취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인어른을 잃고 나서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아 검사했는데 뇌혈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뇌혈관 문제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평소에 조심하며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자기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는 그녀를 보며 저 또한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묻곤 합니다.